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믹입니다. 지금 테슬라는 약 프리마켓 기준으로 160.91달러 정도의 수준까지 하락하였는데요. 주가는 저점 대비해서 약 25%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저의 경우는 3월 2일을 시작으로 해서 테슬라를 대상으로는 여기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졌고요. 고평가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조심해야 할 시기가 왔다라고 설명을 드렸으며, 테슬라는 이제 여기 163달러라는 지선을 뚫고 내려와준 상태입니다. 결국 테슬라가 다시 163달러라는 가격이 오기까지 많은 포모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멤버십분들 상으로 제공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내에서는 꾸준히 테슬라의 차트와 밸류에이션 업데이트 드리면서 3월 2일, 3월 9일, 그리고 4월 4일, 4월 5일, 4월 17일 그 이후로 꾸준히 리마인드를 드렸고요. 적어도 테슬라를 장투하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다들 사자고 할 때 비싼 가격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가격대에 테슬라의 수량을 모아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무작정 하락한다고 살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요. 우선 멤버십 분들께도 꾸준히 리마인드를 드렸다시피 163달러가 깨지면은 테슬라의 주가는 여기 갭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143달러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갭을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무조건 143달러까지 기계적으로 기다리면 안 되며 143달러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두고 장기 투자를 해나가기로 결심했다면은 그 언저리에서 분할의 매수를 해나가야 합니다. 143달러까지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143달러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존재합니다. 이것은 밸류에이션은 대가인 다모다란 교수님께서 테슬라 밸류에이션을 한 것으로 제가 1월달에 공유드린 자료입니다. 다모다란 교수는 약 118달러 정도의 적정주가를 잡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가 25% 떨어진 상태에서 160달러에 갱신하고 있고, 여기서 갭을 채우러 140달러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봤을 때 120달러대까지 하락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면은 또 조롱을 받았겠지만, 테슬라가 결국 25%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투자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또 생각하게 되겠죠. 그럼 밸류에이션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프라이스 투 OCF 멀티플은 36배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영업현금 흐름 대비해서 약 36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테슬라는 연평균 성장률로 23%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23%보다 높은 36배를 받고 있으므로 고평가인 것입니다. 참고로 테슬라가 저점 대비해서 100% 넘게 올랐을 때 그때 당시 테슬라의 프라이스 OCF 멀티플은 47배에 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테슬라 사야 한다고 주장을 했을 때였고, 굉장히 고평가를 받았었던 테슬라는 결국 다시 이렇게 36배로 회귀하게 된 것이죠. 적어도 이렇게 50배 가까운 멀티플을 받고 있을 때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보시면 이때 프라이스 OCF가 약 100배를 받고 있었을 때 주가는 폭락을 했고요. 또 100배를 받자 또 폭락을 했습니다. 75배 때도 폭락을 했고요. 50배 때도 폭락을 했으며 40배 때도 마찬가지로 폭락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평균 성장률은 23%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테슬라가 100배, 81배, 90배, 67배 혹은 50배를 받는다고 해도 엄연히 고평가는 고평가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무리 테슬라의 미래가 밝고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고평가는 고평가입니다. 그리고 고평가일 때 주식을 산다는 것은 미래 기대치인 23%의 이러한 성장률 대비해서 높은 값을 주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테슬라를 매수해 나가고 싶지만, 테슬라를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무한 매수를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좋은 주식이 저렴해졌을 때 가치가 있는 법이지, 아무리 주식이 좋아도 비싸면 추가 수익을 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무작정 돈이 들어올 때마다 사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투자 방법입니다. 저는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에서만큼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모이신 투자분들이 많은지라 제가 최대한 눈치를 안 보고 스스럼 없이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관련된 데이터인 ISM 서비스 인덱스나 장단기체 스프레드에 대한 해석 및 다양한 선행 지표를 이용해 앞으로의 전망들을 바라보고 토론함은 물론, 차트에 있어서 라이징 웨지 패턴 등의 차트 분석, 그리고 헤지펀드나 기관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내부자 데이터 등 지금까지 약 1092여 개의 데이터 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토론하면서 매크로를 추적하고 각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기관 관점에서도 세심하게 바라보면서 함께 투자를 하면서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차근차근 투자를 이어나가고 싶으시다면 여기 가입을 하신 뒤 커뮤니티 탭에 들어가시면은 텔레그램 링크를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바라보았으니 이제 매크로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매크로도 보는 이유는 특히나 기업이 저평가가 아닌 다음에야 고평가인 기업일수록 매크로의 흐름에 더 크게 휩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유동성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유동성은 Federal Reserve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데 TGA로 세금이 들어오면서 88빌리언 달러에 잡혀있던 TGA는 어느새 이렇게 279빌리언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TGA가 높아졌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유동성이 다시 재무부 구좌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Federal Reserve는 이렇게 낮아지게 된 것이고요. 유동성이 낮음에 따라서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던 것은 이렇게 비트코인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ederal Reserve가 떨어진 만큼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더 많은 세금이 걷어지고 TGA가 상승함에 따라서 여기 Federal Reserve는 더더욱 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의 차트를 들고 온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과 QQQ가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서 그런 것입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 줄어든 유동성에 따라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고요. 이렇게 과거의 차트의 움직임을 참고했을 때 QQQ도 비트코인과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준 만큼 이런 패턴이 지속된다면은 주황색인 QQQ도 비트코인에 맞춰서 함께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나스닥에 있는 테슬라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유동성은 나스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Federal Reserve는 S&P 500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보시면 하얀 색깔인 Federal Reserve가 먼저 오르고 하락함에 따라서 조금 있다가 결국은 S&P 500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지금 Federal Reserve는 꽤나 가파른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S&P 500도 결국은 추세를 이렇게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S&P 500의 옵션 현황을 보시면요. 콜월은 4200에 있고 풋월은 400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P 500은 4120쯤에 위치하고 있는데 2013년 2월을 기준으로 콜월이 4200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과거 팬트레스도 참고할 수 있듯이 콜월이 더 이상 상향되지 않는다면은 주가는 옵션이 정해놓은 이러한 바운더리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고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기에 좋지는 않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 기준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테슬라가 150달러대에 안착을 해주고 갭을 채우러 내려갈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지금은 리스크가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테슬라 오랜 기간 동안 노리셨던 분들께서는 분할 매수를 자신의 그릇에 따라서 잘 잡아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관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